안녕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이름 윤정원입니다. 행복하신가요? 행복해야 할까요? 행복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행복에 대해서 오늘은 가수 시완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시완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싱어송라이터 활동하고 있고요. 홍대에서 공연을 시작했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노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싱글 낯선 이에게를 발표한 것이 가장 최근작이네요. 다른 좋은 노래들도 너무 많죠. 완벽한 사랑이라는 곡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길상사에서라는 곡도 있고요. 네. 대표곡을 쭉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화양연화라는 곡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앞으로 4집 음반 내려고 곡 계속 쓰면서 작업 중입니다. 시연님 그 골수 팬들이 굉장히 많으신 인디 여신? 아닙니다. 다들 숨어 계세요. 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숨어 계셔서. 멜론에서 이제 시완님 검색하시면은 많은 음악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완님 책도 출간하신 적 있으시죠? 네, 2012년 초에 나온 책이 있어요. 네, 제목이 행복이 아니라도 괜찮아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윤정은 작가님이 행복으로 오프닝을 하신 것 같네요. 아니 요즘에 그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게 정상이냐, 행복하지 않은데 이게 정상이 아니냐, 행복해야 되냐, 뭐 행복의 강박에 대한 갑론을박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시완님의 책 제목을 보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제목이라고 생각했고 이 부제가 30의 한 가운데라고 붙어 있어요. 네, 30대 중반에 썼기 때문에 그때 저의 생각이어서. 생각이 좀 바뀌나요? 지금과?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저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는데 저 때 하던 고민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언어는 좀 바뀔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삶에 대해 갖고 있는 질문, 뭐 부딪히는 고민, 갈등 이런 거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이가 들면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해소되고 고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것을 살면서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도 그러세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바꿔 생각하면 고민이 없는 삶이란 과연 삶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고민하고 성찰해야지 뭔가 계속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래요. 저만 혼자서 고민하는 게 아니군요. 네. 듣고 계신 분들도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시완님한테 시완님 음악 이야기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시완님의 음악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저 행복이 아니라도 괜찮아라는 책 제목도 노래 가사에서 왔어요. 시완님 노래 가사에서? 네. 길상사에서라는 노래의 가사의 1절의 마지막 구절이 행복이 아니라도 괜찮아고요. 제가 노래 만드는 거는 정말로 살면서 또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제가 뭐 하는 고민이라던가 그때 알게 되는 저 자신에 대한 모습이라던가 그러면서 저에게 인상 깊게 남은 풍경이라던가 그런 게 저의 노래가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술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이 다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좋은 노래를 계속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열심히 살아야겠다? 맞아. 네, 열심이라는 부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는 것을 진짜 삶답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글도 비슷한데 저도 삶이 글이 되고 제가 저의 생각들이 이제 계속 소재로 나오니까 나의 몸에 흐르는 경험들을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20대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은데 시간이 10수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경험을 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네. 네. 저는 사실 노래 시작하고서 그 이전의 삶보다 훨씬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되고 다양한 곳에 가게 되고 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노래가 저에게 주어진 티켓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로든지 예, 갈 수 있는 차표 같이. 네, 그래서 작가님도 이렇게 막 활동하시는 거 얘기 들으면은 그런 경험이 작가가 되어서 더 넓어지는 것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저도 글이랑 책이 저를 다양한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티켓이 되어주는군요. 역시 싱어송라이터 분답게 표현이 남다르신데. 감사합니다. 좀 가수가 늦게 되셨죠? 네, 저는 30살에 데뷔했고요. 데뷔한 것도 뭐 홍대 앞에 클럽 공연으로 시작을 했고 그때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퇴근 후에 노래하고는 했죠. 그러다가 한 4년 정도 병행하다가 그 이 책을 낼 무렵인 30의 중반에 그만두고 전업 뮤지션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결심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단번에 결심한 건 아니고요. 그 직업과 직장과 병행하던 4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쭉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서서히 굳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 가운데 이 책이 그렇죠. 탄생한 네, 거군요. 이 책은 마침 이제 사표를 낼 무렵에 딱 쓴 거여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사실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한다는 게 굉장히 삶을 뒤흔드는 큰 결심일 것 같은데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제가 막 되게 큰 결단력의 소유자 같긴 하지만 사실 4년 동안은 계속 망설이는 시간이었고요. 아마도. 그리고 제가 사실 학교 특수교사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사의 일과 노래하는 일을 굳이 손 위에 올려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아마도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 가르치는 일이 조금 더 저한테 어려웠고 노래하는 일은 조금 더 즐거웠고 그런 정도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막 사실 노래가 없으면 뭐 정말 못 살겠어 이런 마음이었다기보다는 약간의 정말 깃털 하나만큼 무게가 더 얹어졌을 때도 제가 선택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이 선택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들으면 용기, 응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길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은 늘 하잖아요. 맞아요. 어제 밤에 장기하 얼굴들의 이제 신곡 가사를 들으면서 감탄했거든요. 이 길이 내 길인 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이 길이 내 길이 되는 거라고. 맞아요. 근데 대부분 이 길이 맞다고 판단이 돼야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어떤 가고 싶은 길을 걷는 시간을 좀 유보하는 일들을 하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정말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내 길이 된다는 말은 또한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말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가보고 또 삶을 음악으로 표출하시는 시완님께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덕분에 또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시완님의 완벽한 사랑을 듣는 지인분들의 제보에 따르면 너무 설레인다고 어쩌면 저럴 수 있지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작년에 시완님이 이 곡을 처음 발표하셨을 때 저분은 사랑에 빠지셨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가사와 표정과 모든 것에서 사랑을 하고 있는 여자가 아니면 저 분위기를 낼 수 없다고 느낄 만큼 뿜뿜이셨는데 아마도 제가 조금 뒤집는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 그 노래는 헤어져서 만든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랑을 너무나 원하는 상태에서 만들어서 그 에너지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별을 겪고 그렇게 이별하면서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게 내가 했던 사랑이 정말 사랑일까?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무엇이 사랑일까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다음에는 이런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완벽한 사랑이라는 어떤 이상적인 사랑을 그려본 그렇죠. 게 그 가사에 들어있어요. 어쩐지 저런 사랑이 있을까? 맞아요. 들으면서 네. 그런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완벽한 것이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맞아요.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벽이란 무엇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저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맞아요. 안도감 있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구절 몇 마디만 이야기. 네. 아무런 의심 없이 불안한 마음 없이 노래를 안 하면 가사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노래해도 되나요? 생으로 하셔도 되나요? 그 구절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네네. 아무런 의심 없이 불안한 마음 없이 부끄러 감추지 않고 이를까 멈추지 않는 이란 가사. 와, 네. 이렇게 무반주에 생 라이브로 할 수 있는 뮤지션이라니.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채널이 오늘 호강 터지는 네. 날인데요. 네. 아무런 의심 없이 불안 없이 감추지 않고 그런 사랑이 존재한다면, 사랑을 하고 있다면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랑 그 자체로는 참 좋은 일이니까. 그리고 제가 썼던 단어나 의심이나 불안이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있다 없다를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의심, 불안, 부끄러움 없는 사랑이라면 잃을까 조바심 내고 이런 것은 신과의 사랑. 그런가? 오히려 그럴까요? 좀 그럴 수 있겠네요. 보통 이제 남녀를 놓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또 사랑의 요소가 되어주기도 하잖아요. 뭐 부모 자식이 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어느 만큼은 채워지고 어느 만큼 부족하고 이렇게 해야 유지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말씀드리니까. 이상향을 향해 가는 완전한 사랑. 너무 저도 아끼는 노래라서 이 가을에도 잘 어울리는 음악입니다. 맞습니다. 가을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멜론 청취, 유튜브 청취와 구독 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완님 책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이 책 이제 행복이 아니라도 괜찮아. 책 읽는 수요일에서 출간한 책인데 책 뒤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나는 또 넘어질 것이다. 인생은 울퉁불퉁하니까. 또 넘어질 걸 알면서도 가는 게 인생이겠죠? 넘어질 거를 그쵸. 제가 왜 그렇게 썼냐면 너무 낙관해도 다치기 마련이고 그렇다고 시작부터 막 너무 뭐 절망의 연속일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 정도? 넘어질 일은 있겠지만 뭐 넘어져도 괜찮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그 밑에 이어지는 말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아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픔이 나를 죽일 만큼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아프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낫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 행복이 아니라도 괜찮아. 행복해야지 하고 마음먹으면 어디 행복이 따라오던가 행복이 아니라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짧은 순간 그 찰나가 은근한 힘으로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 끊임없이 부침을 거듭하는 내 마음을. 굉장히 공감 가는 문구인데 여기서 또 시아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책 구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 책에 쓴 이야기 중에 제가 상담받았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마음이 아프셔서 상담을 받으셨나요? 네. 심리 상담을 받고 싶은 순간이 있었어요. 네. 좀 뭐랄까 가까운 사람한테 오히려 하기 어려운 이가 맞아요.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누군가 저를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상담 선생님을 만나러 갔었는데요. 네. 그때 제가 사실 뭐랄까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이나 미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 때였어요. 네. 그때 선생님께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하나 전수받은 게 있는데 그걸 책에 기록한 게 있어서 낭독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하고 제일 처음 받은 숙제는 반추하지 않기였다. 이미 지나간 일을 자꾸 돌아보지 말라는 소리. 지난 일을 돌아보고 되짚어보고 안타까워하고 반성하는 데에 쓰는 에너지가 너무 많았다.
쉰다고 해도 쉬는 게 아니었다. 심지어는 쉬어도 되나 하는 고민과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한 번민으로 매일매일 50km씩 걷고 있는 듯했다. 반추가 시작되려 할 때마다 생각을 잘라내려 애를 썼다. 방법은 단순하다. 1. 과거가 떠오른다. 2. 박수를 한번 짝 하고 치듯이 주의를 환기시킨다. 실제로 박수 치는 게 효과가 있다. 3. 마음이 편해진다. 이 과정, 물론 이것이 반복된다. 반추라는 습관이 그렇게 쉽게 지워질 거면 내가 왜 그리 괴로워했겠는가. 연습이 필요하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연습. 과거가 떠오르고 힘든 기억이 올라올 때마다 박수를 짝 하고 치는 거죠. 아, 기억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주의를 그냥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일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재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 임시방편이 쌓이면서 그게 이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 나쁜 기억, 우울한 생각, 슬픈 생각이 몰려올 때마다 이것을 떨치고 싶다면 박수를 짝. 그런 거죠. 이렇게 밤에 이불 쓰고 이불 속에서 하이킥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생각날 때 그냥 여러분 오늘 하루 안 좋은 기억, 잊고 싶은 기억 있으신가요? 우리 지금 다 같이 한번 박수를 쳐볼까요? 조금 주의를 환기시키셨다면 이제 걸음을 걸으셔서 물을 한 잔 시원하게 꿀꺽꿀꺽꿀꺽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지개를 쭉 펴시고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조금 편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생각이 없는 상태가 가장 편할 수도 있죠. 맞아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또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나쁜 기억, 지우고 싶은 기억 혹은 힘든 생각들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은 버거울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시아님께서 책에 기록해 주셨던 것처럼 박수를 치는 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시아님의 생일이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11월 말에 이제 업로드가 될 텐데 이 녹음하는 오늘은 11월 9일 시아님의 생일입니다. 특별히 생일날에 또 이렇게 녹음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의미 있고 감사한 날이었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에 공연 소식 있으시죠? 연말 말고 12월 7일에 공연이 있습니다. 12월 7일에 강하솔, 이하립, 시와 세 뮤지션이 함께하는 공연이 있고요. 이 방송 녹음하는 날짜 이날에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그 공연이 12월에 또 있는 거예요? 네, 12월 7일에 합니다. 아, 어디에서 하죠? 홍대 벨로주라는 공연장이고요.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궁금하시면 강하솔과 시와와 이하립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검색하면 그 공연 정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녁 공연인가요? 네, 저녁에 그날이 금요일이고 금요일 8시. 아, 8시군요. 아름다운 음악의 정치 그리고 또 겨울밤의 낭만에 흠뻑 젖어들고 싶으신 분들 공연장으로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마다 공연하셨는데 올해는 안 하시나요? 네, 그 겨울을 건너라는 공연을 했었는데 그거 사실 2015년에 하고 2017년에 했었어요. 2015년에는 열흘 동안 하고 2015년에는 12월 29, 30, 31일 3일간 했는데 이제 2019년에 또 하려고요. 아, 2년씩. 네. 그러면 우리 시완님의 겨울 공연은 내년에 만나도록 하겠고 또 다양한 공연과 음반 발표 그리고 사집 음반 발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해주시고 싶었던 이야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노래를 만드는 마음이요. 시작할 때는 뭐랄까 좀 속에만 담아뒀던 이야기를 겉으로 표현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르면서 제 노래에 공감해주고 또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 만든 노래인데 다른 분이 청취자분들이 듣고서 위로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제가 받았던 위로가 더 배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무언가 이야기를 안고만 계신 분이 있다면 드러내고, 그냥 말로도 좋고 글을 쓰는 것도 좋고 다른 방법도 좋으니까 일단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하고 살아요.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셨어요. 안에 담아두지 마시고 음악이건 글이건 그림이건 혹은 뭐 SNS라도 사진으로라도 표현하시면서 나의 생각들이 또 공감을 사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공감될 수 있다면 생각의 선순환 그렇죠.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아님 다음에 또 좋은 일로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너무 우리는 자신을 가두면서 살고 있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을. 그래서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시완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나의 감정을 글이든 음악이든 어떤 것이든지 흘려보내고 나면 또 그것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표출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행복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행복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행복하셔도 괜찮아요. 무엇이든지 하나의 정의에 나를 가두어서 틀에 갇혀서 힘드시다면 그 틀을 깨고 나오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이니까요. 세상의 모든 이로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이야기를 찾아올게요. 윤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